돌아온 이지혁, 만정이 떨어진 지은호. 이렇게 지금 상황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정보아가 식장에서 전남친의 소식을 듣고 식장에서 도망간 바람에 결혼식 파토라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면서 당사자인 이지혁과 가족들은 물론 지은호와 친구들, 그리고 시청자 모두가 경악하고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이러한 사랑 없는 결혼 방식에 대한 시청자들의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 덕분에 시청률도 덩달아 올라가 6화에서 전국 기준 14.4%로 최고점을 찍었고 드라마가 재밌어진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부작이니 초기 단계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소현경 작가의 역량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식 후 폭풍이 진정 단계에 들어가고 지역이 상경한 7, 8화를 기반으로 화려한 날들이 이번 주말부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센스 인생사연 채널 구독과 시청,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명이 시청자분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드라마 리뷰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사연을 함께 올리게 되어 채널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변경한 것이오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속적인 영상 제작을 위하여 댓글, 설명문, 프로필에 있는 쿠팡 링크를 통해 꿀템 구매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드라마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개략적인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먼저 이지혁이 개인 사업으로 독립하며 재기의 수준을 밟게 됩니다. 맘대로 집이라는 DIY형 인테리어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지만 정부와 말대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비즈니스적 결혼 약속이었으니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 세팅을 위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작가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지혁이 이를 시행할까요? 그것은 시작한 비즈니스가 자리를 잡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배 등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보상을 요구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다음은 고성희의 지원하에 지은호의 인테리어 사업이 확장됩니다. 인테리어 공사 수수료가 7% 수준인 것 같던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수수료만 3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이것은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그냥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또 소문이 나서 다른 오더들이 줄을 잇게 됩니다. 지혁과 은호는 동아리 카페라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티격태격하지만 결국 두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한편 고성희의 정체가 정말 궁금한데요. 8화에서 보여준 썸특한 모습은 지은호의 친모 또는 고모가 아닐까 하는 추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어요. 딸 박영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관리하며 가스라이팅하는 모습과 여비서가 자기가 준 화장품을 쓰지 않아서 기억하다고 독하게 모욕을 주는 모습은 지은호에 대한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소현경 작가가 왜 이태란을 캐스팅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어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태란이 악마인가 천사인가 라는 주제로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가족 드라마라는 점에서 지은호에 대해서만은 천사가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다음은 박성재와 이지혁 여동생 간의 러브라인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 이수빈이 오빠를 통해 신데렐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요청으로 박성재가 이수빈의 유튜브 채널에 계속 나오게 되고 이것이 바이럴되면서 박성재의 슈즈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수빈의 통통 튀는 매력에 서서히 빠져드는 거죠. 다음은 박성재 여동생과 이지혁 남동생 간의 티격태격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이지혁 지은호 커플, 박성재 이수빈 커플, 이지환 박영란 커플이 완성되는 거죠. 이지혁이 두 동생으로 인해 친구 박성재 가정과 겹사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측은 예측일 뿐이므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코칭해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가능하다면 작가분에게 요청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호호. 자, 그럼 이지혁은 어떻게 회복해갈까요?
지금까지 이지혁은 지방으로 내려가 잠적한 상태에서 공사장에서 자신을 혹사하며 그 수치를 잊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5일 동안이나 잠을 자지 않아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었죠.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분노하고 자책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맥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달리고 달리면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었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경솔했음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이 정리되어 갔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점차 자신을 극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지못해 페인트 칠 일을 하다가 신혼집 인테리어를 DIY 방식으로 하던 예비 커플이 경험 부족으로 관리를 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관리 감독해주는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리 위를 달릴 때는 초췌한 몰골로 그날의 수치심을 잊기 위해 달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미래를 생각하면서 소망이 깃든 모습으로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보화가 걱정이 되고 미안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상외로 아직 정보화 전화번호를 지우지는 않았더라고요. 뭔가 사과나 그런 전화를 내심 기다렸나 봐요. 정보화는 미안하다고. 자기는 가진 게 없지만 아빠는 있으니 보상으로 요구하라는 거였어요. 정보화로서는 정말 미안해서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살지 아빠의 그늘에서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재벌 딸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보 같은 사랑일까요? 진실한 감동적인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정보화는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남 동녀인데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래서 버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은 순수하게 용접공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설정이긴 합니다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모재벌의 딸은 결국 자살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정보화의 선택은 그나마 다행이고 건전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보화는 진심으로 이지혁을 걱정합니다. 식장에서 그 사진을 받기 전까지는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이고 이지혁이 피해자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이 보상 문제를 작가가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남아있거든요. 만일 이지혁이 독립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일으켜 세운다면 결코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즈니스가 생각처럼 되지 않거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즈니스 결혼의 성격대로 위자료를 요구할 패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음이 정리된 이지혁은 놀랍게도 상경하였죠. 사람들은 지혁이 서울에서는 얼굴을 들고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혁은 달랐습니다. 올라온 그는 밤에 집 앞에서 실직해서 술 드시고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몰래 발견하고는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지은호가 마감하고 있는 동아리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숙식하며 비즈니스를 하기로 선언을 했죠. 지혁은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찾아온 박성재에게 도발적으로 대하죠. 참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밀리면 죽는다. 내가 당당하지 않으면 다들 나를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나를 매장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리어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태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람들은 좀 수군대지만 그래 그 자식 극복했네 역시 대단해.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런 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날개를 달아줄 사람이 누굴까요? 결국 가치 있는 지은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지은호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존경하고 흠모했던 동아리 선배가 그 도도함은 어디 가고 돈에 팔려가는 결혼을 하는 모습에 실망한 은호는 지역을 잊기 위해 받았던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넣고 소개팅을 할 생각이었어요. 박성재가 집요하게 다가오면서 말립니다. 자기가 대행해주겠다고요. 친구와 함께 세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하며 즐겁게 지냅니다. 더 좋은 것은 고성의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체결되어서 계약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엄마에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를 버리니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좋아했어요. 문제는 지은호와 이지혁이 동아리 카페라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 이지혁은 각오하고 뻔뻔하게 견딜 수 있지만 지은호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하자고 요구를 해요. 아는 척 말기, 인사하지 말기, 말하지 말기.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싫으면 자기가 자리를 떠나야 하는데 작가님이 이 둘을 한 공간에 밀어넣고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판을 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싸우면서 정드는 게 정말 이상한 남녀관계의 국룰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같은 비즈니스 라인에 있습니다. 지은호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이지혁은 고객이 맘대로 디자인하게 하고 이것을 컨설팅하면서 공사까지 감독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거든요. 지은호에게는 믿을 만한 감독자가 필요하고 이지혁에게는 디자인을 컨설팅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일적으로 서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점차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9화 예고편에서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첫 번째 일이니까 너가 맡아주면 좋겠다고 말이죠. 한편 우리의 여주인 지은호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요. 고성희와 지은호가 달달한 시간을 보낸 장면을 떠올리고 싶어요. 지은호는 고성희가 왜 자신에게 이토록 후하게 대하는지 의심하지 않아요. 그만큼 순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고성희가 지은호를 만나서 골목길을 함께 걷는 모습은 그냥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가 다시 만난 딸과 같이 걷는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만일 사실이라면 딸은 엄마인 줄 모르는 거지요. 고성희는 꽈배기 가게를 발견하고는 옛날 배고프던 시절 사 먹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어줄 수 있느냐고 지은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나눠 먹죠. 그리고 은호의 입에 묻은 것을 손으로 닦아줍니다. 엄마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드라마 리뷰어로서 속단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부작 중 초기인 7화에서부터 이렇게 대놓고 딸이라고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종종 시청자들을 기만합니다. 그걸 반전이라고 하죠. 시청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철뜻같이 믿게 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왜 고성희가 지은호를 흥신소를 통해 찾았고 우연을 가장하여 지하철에서 만나고 우연을 가장하여 은호의 카페에 들려 포트폴리오를 보고 감명받았다고 큰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겼을까요? 수수료를 3천만 원이나 주면서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까지 할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악마냐 천사냐라고 논쟁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지은호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지은호의 고모일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 아빠의 여동생 즉 고모일 가능성입니다. 가난했던 지은호 아빠는 여동생에게 은호를 맡기고 같이 다니게 했을 거예요. 두세 살 되는 조카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 큰 고모 손을 잡고 다녔고 골목길에서 파는 꽈배기가 먹고 싶어 칭얼거렸어요. 그러나 고성희도 역시 돈이 없어 사줄 수가 없었죠. 그게 고성희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빠의 사업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여동생도 사업에 참여하게 했고 여동생이 결혼하자 매제도 사업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성의 남편의 실책으로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었고 오빠도 남편도 다 스트레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두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그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힌 고성희는 오빠네와 인연을 끊고 오랫동안 살았고 그러다 재벌과 재혼을 하게 된 거였죠. 지은호 엄마가 시가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호는 너무 어려서 전혀 고모를 기억하지 못해요. 고성희의 딸 박영란은 지은호의 고종 사촌인 거죠. 고성희 전 남편의 성이 지금 남편과 같은 박씨였거나 재혼 후 딸의 이름을 개명하였을 겁니다. 지은호가 30세고 박영란가 25세니까 5살 차이 나죠. 이런 고성희는 올케에게 차마 나타나지 못하고 멀리서 지은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카가 다행히 능력도 있고 착해서 일을 맡겨도 잘할 것 같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 수수료 3천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측이 맞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모로 인하여 은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그런데 지난 8화에서 저의 이러한 소망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이태란의 극성스러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섬뜩했어요. 여비서에게 차갑고 독하게 말하고 개인적인 취향인 향수까지. 자기에게 맞추라고 위협하는 표정은 이태란이라는 배우가 가진 무서운 포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은호의 엄마나 고모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거였어요.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과 어머니 김다정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정말 이렇게 연기인지 현실인지 모르게 연기해도 되는 거예요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천호진 배우는 진짜 이 시대에 퇴직한 아버지요.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연기하고, 김희정 배우는 아들의 잘잘못을 다 떠나서 몸으로 낳은 아들을 정말 애태우면서 걱정하는 엄마를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8화를 보고 나서 김희정 배우의 그 흐느끼며 골목길을 걸어가며 독백하는 장면이 길게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연말에 큰 상이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천호진 배우와 함께요. 배우도 연기이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인생 사연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배울게 있는 인생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연락처를 남기겠습니다. 이번 주말 두 주인공의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보는 재미가 솔솔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본방 사수하세요. 구독과 시청, 좋아요, 알림 설정 언제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